여러분,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오늘 밤 여러분이 머리를 누이는 그 베개 밑에는 아주 오래된 비밀이 잠들어 있습니다. 99%의 사람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가는 자리, 바로 베개 아래 그 작은 공간 말이에요. 제가 지난 40년 가까이 풍수를 공부하고 수많은 어르신들의 집을 드나들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부적도 비싼 보석도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매일 밤 우리 머리 바로 아래 그 손바닥만 한 자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은 5월 24일, 1년에 몇 번 오지 않는 재물의 기운이 집집마다 조용히 흘러 지나가는 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아주 오랫동안 마음에만 담아두었어요. 함부로 말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집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 자식들 키우느라 자신은 뒷전이었던 어머니들, 새벽부터 일터로 나가셨던 아버지들, 그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잠 못 이루며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고 계실 생각을 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밤 드리려는 이야기는 부자가 되는 비법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살아오면서 두 눈으로 보고 두 손으로 느낀 작은 진실 하나를 나누고 싶을 뿐이에요. 베개 밑에 단 3가지를 조용히 놓아보세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시고 오늘 밤 단 하룻밤만이라도요,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느끼게 될 그 미묘한 변화. 저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풍수라고 믿습니다. 부디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릴 3번째 물건과 그 3가지를 하룻밤 안에 깨우는 비밀스러운 의식은 옛 어르신들이 며느리에게도 잘 알려주지 않으셨던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자리를 뜨신다면 마치 황금이 가득한 산 앞에서 등을 돌리시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천천히 저와 함께 가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생의 3분의 1을 침대 위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을 사신다면 그중 20년이 넘는 시간을 잠 속에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몸과 마음에서 흘러나온 모든 기운이 어디에 쌓이겠습니까? 바로 침대, 그 중에서도 머리가 닿는 그 한 자리, 베개 밑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생이 응축된 한 점, 운명의 중심이라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옛 어르신들께서는 머리맡을 가장 신성하게 여기셨어요. 어머니께서 어린 자식의 머리맡에 곶감 하나를 놓아두시던 마음, 할머니께서 손주의 베개 아래에 작은 동전 하나를 넣어주시던 그 손길,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머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곳, 가장 지혜로운 곳, 그리고 가장 운명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 머리 바로 아래에 무엇이 놓여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다음 날을 결정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완전히 풀어집니다. 낮 동안 우리는 늘 긴장하고 경계하고 닫혀 있어요. 그런데 잠이 들면 그 모든 빗장이 풀려요.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운이 자유롭게 들고 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베개 밑에 놓인 것의 기운이 여러분 몸 안으로 가장 깊이 스며듭니다. 낮에 100번 만져도 들어오지 않던 기운이 잠든 사이 단 한 번에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요. 이래서 단 하룻밤이라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제가 자꾸 조용히 하라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드리는지 그 이유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풍수에는 아주 오래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강한 기운은
가장 사적인 기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베개 밑에 어떤 물건을 몰래 놓으셨을 때 그 물건은 오직 여러분 한 사람의 기운하고만 연결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시선과 생각이 그 물건에 닿아요. 그러면 기운이 흩어집니다. 마치 갓 우러난 차에 찬물을 부어 식혀버리는 것과 같아요. 저는 평생을 풍수와 함께 살아왔지만 정말로 효험이 있던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그분들은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요, 조용히 혼자 하시고 조용히 그 결과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젊었을 적 한 어르신을 뵌 적이 있습니다.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에 사시던 할머니셨는데 그 댁은 동네에서 가장 평범한 집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집은 흉년이 들어도 자식이 아파도 늘 끝내는 일이 풀리고 살림이 곤궁해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베개 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발견하셨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과 닳고 다른 동전 하나, 그리고 잘 접힌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대요. 그리고 작은 노트에는 50년 동안 매일 밤 할머니께서 베개 아래에 3가지를 두시면서 적어두신 짧은 기록들이 빼곡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그제야 알았어요. 그 평범한 집이 어떻게 모든 풍파를 이겨내었는지를요. 할머니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식들에게조차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당신의 비밀이자 당신이 가족을 지켜낸 방식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알아달라 하지 않고 그저 매일 밤 묵묵히 가족의 안녕을 빌면서 작은 의식을 행하셨던 그 할머니의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풍수가 아닐까 싶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 그 3가지가 무엇인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작은 준비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침대 머리맡을 깨끗한 수건으로 한번 닦아주세요. 가능하시다면 저녁 9시 이전에 몸을 깨끗이 씻으시고 깨끗한 잠옷으로 갈아입어 주세요. 흰색이나 연한 미색의 잠옷이면 더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 일은 반드시 혼자 계실 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의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자, 이제 첫 번째 물건입니다. 첫 번째는 새 지폐 한 장이에요. 여러분,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에요. 그 한 장의 지폐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왔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쁨이, 어떤 사람의 노력이, 어떤 사람의 정성이 그 안에 켜켜이 쌓여 있어요. 베개 아래에 지폐를 두는 것은 우주에 보내는 작은 신호와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마치 손님을 맞이할 자리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과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새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빳빳하고 깨끗한 구겨지지 않은 지폐를 골라주세요. 가지고 계신 가장 큰 액수의 지폐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액수가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 지폐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더 큰 풍요로움을 느끼시기 때문이에요. 풍수는 결국 마음과 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것, 빚을 갚기 위해 따로 챙겨두신 돈이라든지 다툼이 있었던 돈, 누군가에게 빌려주려던 돈은 사용하지 마세요. 그런 지폐에는 무거운 기운이 묻어 있어요. 이제 어떻게 두느냐가 중요해요. 지폐를 세로로 한 번만 접어주세요.
가로로 접으시면 흐름이 끊어집니다. 옛 어르신들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물길은 막으면 썩는다고요. 그리고 그림이나 인물이 새겨진 면이 위를 향하도록 놓아주세요. 베개 가장자리에서 손가락 한마디 정도 떨어진 곳, 머리가 닿는 자리 바로 아래에 조용히 놓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물건입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동전 하나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지폐가 흐름을 부르는 것이라면 두 번째 동전은 그것을 머무르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평생을 보면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배웠어요. 분명히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상하게도 항상 손에 남는 것이 없다는 분들이요. 왜 그럴까요? 들어온 것을 잡아둘 그릇이 없어서예요. 동전은 작지만 묵직한 물건이에요. 둥근 모양은 옛부터 하늘을 상징했습니다. 끝없이 순환하는 모양, 시작도 끝도 없는 그 형태, 그것이 곧 영원한 풍요를 의미해요. 가장 좋은 것은 깨끗이 닦인 윤기 나는 동전이에요. 너무 오래되어 녹슬거나 모서리가 깨진 동전은 피해 주세요. 부드러운 천으로 한번 깨끗이 닦아주시면 더없이 좋습니다. 옛 어른들 중에는 가장자리에 구멍이 뚫린 옛 동전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구멍이 있다는 것은 기운이 통한다는 뜻이거든요. 동전을 놓으실 때는 지폐 옆에 나란히 놓아주세요. 겹쳐 놓지 마시고요. 마치 두 친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처럼요. 동전에 무늬가 있는 면이 위를 향하게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물건이에요. 많은 분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알고 계시지만 세 번째를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가 없으면 앞에 두 가지도 길을 잃고 헤매고 맙니다. 세 번째는 직접 손으로 쓰신 작은 종이 한 장입니다. 여러분, 지폐와 동전은 물질이에요. 그 자체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운에게는 갈 길이 필요합니다. 우주는 정말로 풍요롭지만 그 풍요로움이 누구에게 흘러가야 하는지 알아야 흘러갈 수 있어요.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여러분이 손수 쓰신 작은 종이입니다. 옛 어르신들께서는 글씨에 그 사람의 기운이 담긴다고 믿으셨어요. 손으로 쓴 글씨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흘러나온 흔적이에요. 그래서 인쇄된 종이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쓰셔야 합니다. 종이는 작고 깨끗한 흰 종이면 충분해요. 검은색이나 붉은색 펜으로 또박또박 써주시면 됩니다. 글씨를 잘 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저 마음을 다해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쓰셔야 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미래형으로 쓰지 마세요.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쓰시면 그것은 영원히 미래에 머물러요. 반드시 현재형으로 마치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써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보세요. 풍요로운 기운이 매일 우리 집에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풍족함과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지금 이미 그렇다는 듯이 평온한 마음으로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마다 한 가지 당부를 꼭 드리고 싶어요. 욕심에서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도 누구보다 잘 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가족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자식들이 건강할 수 있고 이불 한 채 마음 편히 덮고 잘 수 있는 그 정도의 안녕, 그것을 비는 마음으로 써주세요. 다 쓰셨으면 그 종이를 3번 접어주세요. 3이라는 숫자는 시작의 숫자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 모든 시작이 셋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글씨가 쓰인 면이 아래를 향하도록 베개 쪽을 향하도록 놓아주세요. 여러분의 머리와 그 글씨가 가장 가깝게 만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모두 갖추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놓는 순서예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놓아주세요. 가장 먼저 세 지폐를 놓으세요. 흐름을 여는 자리입니다. 그 옆으로 깨끗한 동전을 놓으세요. 그것을 머무르게 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위에 손수 쓰신 종이를 놓아주세요. 모든 것에 방향을 주는 자리입니다. 시간은 가능하시면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옛 어른들이 자시전이라고 부르시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음과 양이 가장 부드럽게 만나는 시간이에요. 휴대전화는 꺼두시고 텔레비전 소리도 줄여주세요. 놓기 전에 잠시 두 손을 모으시고 가볍게 고개를 숙이시면서 마음속으로 우주에 감사 인사를 드리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추시기 때문에 효험을 못 보시는 거예요. 물건만 놓고 그냥 주무시면 그 물건들은 잠든 채로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누군가가 깨워줘야 합니다. 마치 등불이 있어도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아요. 이 의식은 셋, 여섯, 아홉이라는 세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옛 어르신들께서는 셋과 여섯과 아홉을 우주의 비밀이 담긴 숫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셋은 시작이고 여섯은 조화이며 아홉은 완성이에요. 이 세 숫자가 한 자리에 모일 때 비로소 모든 기운이 깨어납니다. 자, 세 가지 물건을 베개 아래에 놓으셨으면 그대로 침대 위에 곧게 앉아주세요.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시고요. 첫 번째는 호흡이에요. 3번 깊게 숨을 쉬어주세요. 셋을 세는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시고 또 셋을 세는 동안 멈추시고 다시 셋을 세는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 호흡을 3번 반복하세요. 호흡을 하시는 동안 마음속으로 가만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요. 이 3번의 호흡이 베개 아래에 3가지 물건을 깨우는 신호예요. 두 번째는 짧은 기원이에요. 한 손을 베개 위에 가볍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6번 이렇게 외워주세요. 풍요로운 기운이 오늘 밤 저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으며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자격이 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을 6번 천천히 마음속에서 굴려주세요. 매번 외우실 때마다 따뜻한 황금빛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내려오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세 번째는 감사예요. 이 마지막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가만히 모아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9번 말해주세요. 누구에게 감사하실까요? 우주에게도 좋고 부처님이나 하느님께도 좋고 돌아가신 부모님께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편하게 향하는 그분께 드리시면 돼요. 9번째 감사를 드리실 때 그때 한 번만 살짝 고개를 숙여주세요. 그것이 모든 것의 마침표예요. 그리고 그대로 조용히 누우셔서 주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단순한 의식이 하룻밤 만에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3번의 호흡은 3가지 물건을 깨우고 6번의 기원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그 기운을 스미게 하며 9번의 감사는 그 모든 것을 단단히 봉인합니다. 셋 더하기 6 더하기 9은 18이고 18의 두 자리를 더하면 다시 9이 됩니다. 9은 완성의 숫자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의식을 마치고 잠드는 동안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그 새로운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의 깊은 마음은 깨어 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한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눈을 뜨실 때 여러분은
어제와는 다른 한 사람이 되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의식이 끝나신 다음에는 아침까지 가능하면 다른 분과 말씀을 나누지 마세요. 아침에 가족과 인사하시기 전에 한 번 더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가만히 말씀해 주세요. 그것으로 모든 순환이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효험을 보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보면서 깨달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절대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마세요. 옛말에 입 밖에 나온 비밀은 죽은 비밀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만의 비밀로 간직하셔야 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가장 큰 적입니다. 두 번째, 오늘 밤만큼은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평소에는 따뜻하게 도와주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늘 밤은 다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 집에서 돈이 나가면 들어오려던 흐름이 거꾸로 돌아가요. 정중하게 내일로 미뤄달라고 부탁드리세요. 세 번째, 휴대전화나 지갑, 열쇠 같은 것을 베개 아래에 두지 마세요. 베개 아래에는 오직 그 세 가지만 있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파동이 그 세 가지 물건의 기운을 흩어버려요. 이것이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고 저지르시는 실수예요. 네 번째, 잠들기 전에 절대 다투지 마세요. 특히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의 시간 동안은요. 그 시간에 큰 소리가 나거나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그 무거운 기운이 그대로 침실에 머뭅니다. 만약 가족과 작은 다툼이 있으셨다면 잠들기 전에 부디 한 번만 마음을 내려놓고 화해해 주세요. 다섯 번째, 침대를 마주보고 거울을 두지 마세요. 거울은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모두 비춥니다. 베개 아래에 있는 그 귀한 세 가지의 기운까지도 거울에 반사되어 집 밖으로 나가버려요. 만약 침실에 큰 거울이 있으시다면 오늘 밤은 천 한 장으로 덮어두시는 것이 좋아요. 여섯 번째, 잠들기 전에 절대 돈에 대한 한탄을 하지 마세요.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우리가 내뱉는 말은 우주가 가장 깊이 기억하는 말이에요. 대신 잠들기 직전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것에 감사하는 짧은 말 한마디만 하시고 주무세요.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이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작은 감사가 큰 풍요를 부릅니다. 일곱 번째, 베개 아래에 놓으셨던 그 지폐를 적어도 한 달 동안은 사용하지 마세요. 그 지폐는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풍요의 씨앗이에요. 한 달이 지나면 새 지폐로 바꿔주시고 원래의 그 지폐는 지갑 안쪽 깊은 곳에 모셔두세요. 그 지폐는 이제 부적이 된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 정말 모든 것을 정성껏 준비하시고 세 가지 물건도 다 놓으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부부가 돈 문제로 살짝 다투셨답니다. 다음날 아침 중요한 일이 어그러져 버리셨어요. 작은 한순간의 어긋남이 그날 밤의 모든 정성을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려요. 풍수의 비밀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고 작은 마음씀에 있다고요. 비싼 부적을 사시는 것보다 잠들기 직전 한마디 따뜻한 말이 100배 더 강합니다. 이게 40년을 본 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풍수는 미신이 아니에요. 풍수는 우리 조상님들께서 오랜 세월 동안 하늘과 땅을 바라보시며 깨달으신 자연과 어우러져 사는 지혜예요. 우리가 우리 자리에 똑바로 서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정성을 다할 때 풍요는 우리를 쫓아오지 않아도 자연히 흘러 들어옵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모이듯이요. 오늘 밤 여러분이 베개 아래에 놓으실 그 세 가지는
어쩌면 단순한 종이와 동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놓는 여러분의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마음,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그 작고 단단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풍수예요. 물건은 거둘 뿐이고 진짜 기운은 여러분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잠시 짚어드릴게요. 오늘 밤 베개 아래에 놓으실 세 가지. 첫째는 새 지폐 한 장, 풍요의 흐름을 부르는 자리예요. 둘째는 깨끗한 동전 하나, 그 흐름을 머무르게 하는 자리예요. 셋째는 손수 쓰신 작은 종이 한 장, 그 흐름이 여러분에게 닿도록 길을 그려주는 자리예요. 그리고 작은 의식, 3번의 호흡, 6번의 기원, 9번의 감사, 이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맡에 작은 평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큰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오늘 밤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어제보다 한 점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줌의 가벼움이 모이고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따뜻해질 거예요. 그것이 진짜 풍요예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닿으셨다면 부디 댓글창에 짧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오늘 밤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은 짧은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주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보내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부디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종 모양을 살짝 눌러주세요. 거창한 부탁이 아니에요. 또 한 분의 어르신, 한 분의 가족에게 따뜻한 이야기 한 자락 더 들려드릴 수 있도록 작은 손길을 빌려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매일 밤 작은 풍수의 지혜들을 정성껏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기운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옛 어르신들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내일 밤에는 또 다른 작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옛 어른들께서 지갑을 머리맡에 두시며 사용하시던 작은 비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평생 지갑이 비지 않게 하셨던 그 마음과 그 손길에 대해서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진심으로 믿어요. 풍요는 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과 바른 행동과 바른 시간이 만나는 그 한 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오늘 밤은 바로 그 한 점에 다가가시는 밤이에요. 부디 평안한 밤 보내시고 깊고 따뜻한 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도 여러분의 머리맡에 작은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안녕히 주무세요.